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브이로그는 아니지만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였던 전세 사기를 당한 썰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제가 자취를 하던 시절에, 멋모르고 자취를 했던 시절에 이제 집주인이 잠수를 탔고 그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했을 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죠. 그곳에 가입해둔 전세 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겨우 받아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의 경험을 얘기하고 나누면서 모든 세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각설하고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저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전세 계약 이후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재계약은 안 했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계약이 승계가 된다고 해서 재계약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뀐 집주인이 잠수를 탔죠, 이제. 그리고 그 바뀐 집주인이 알고 보니 유명한 전세 사기꾼이었죠. 게다가 은행 대출까지 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내용을. 자, 먼저 국룰이니까 전세계약 만기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퇴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답장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제 전세계약 만기가 되면 이 문자를 증빙자료로 삼아서 허그에 청구를 하고 돈을 받고 나가야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대인의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임대인 번호가 아니라 임대인 엄마의 번호를 저한테 알려준 거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임대인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그러면 이 문자가 이제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만기까지 4개월 남은 시점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일단 내 진짜 임대인한테 계약 만기를 통보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른 방법을 물색하다가 내용증명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의미는 집주인님 저랑 곧 전세계약 만기니까 알고 계세요 이런 개념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용 증명 이것도 작성법을 네이버에 열심히 검색해갖고 잘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해갖고 네, 집주인한테 보냅니다. 이 집주인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집주인의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글로 보냈어요. 이것도 회사 다니면서 하면 진짜 시간이 없잖아요. 은행 갈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점심시간 반납해가면서 이거 우체국 가서 이거 붙이고 지장 찍고 인주도 없었는데 회계팀한테 인주 빌려갖고 지장 찍고 아무튼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쓰려면 집주인의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바뀐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임대인 모친의 연락처라도 그냥 적고 주민번호는 적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은 집주인의 주소지로 당연히 보내는 거고 집주인이 직접 수령을 해야 내용 증명이 도달한 걸로 인정이 돼요. 근데 한 번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반송이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송 없이 한 번에 받아주기만 하면 공시 송달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이러고 도달을 하기를 바랬는데 반송이 왔네요. 자, 이렇게 되면 내용 증명은 실패입니다. 그러면 다음 과정은 뭐가 있냐? 공시 송달이 있어요. 공시 송달이란 내용 증명이 실패했을 때 최후 통책으로 법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법원한테 집주인이 제 연락 씹고 일부러 잠수 타요. 그러니까 법원님이 제 연락 인정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는 개념이에요.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는 공시송달 신청서, 내용증명 본문, 내용증명 반송된 봉투, 그거랑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정황, 저의 경우에는 문자죠. 그 모친이랑 나눈 문자 그 자료라도 저는 첨부를 했습니다. 이 공시송달을 넣을 때에도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근데 저는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 모친 연락처밖에는. 그래서 몰라갖고 처음에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법원에서 주는 보정명령 그거를 갖고 와야 뒷번호까지 나온 초본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신청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보정명령이고 뭐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시스템이 거지 같았어요. 법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껴왔네요. 그래서 뒷번호를 아무거나 써서 냈는데 다행히 접수가 됐고 과정까지 끝이 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 집주인이 워낙 유명한 전세 사기꾼이다 보니까 법원이 그 주민번호 앞자리만 보고 알고 있었나 봐요. 이미. 모르겠어요. 아무튼 통과가 됐어요. 법원에서도 제 임대인의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먹혔겠죠. 원래는 아마 안 되는 경우일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무튼 그렇게 공시송달을 신청을 넣고 3월 10일에 신청을 넣었는데 3월 29일에 이제 최종 완료가 됐죠. 근데 여기 보면 자 26일에 송달 결정이 났고 효력 발생이 그 2주 뒤인 4월 9일에 나야 되는데 사진에는 없지만 4월 10일 0시에 도달이라고 적혀 있어요. 2주 뒤면 9일이 돼야 되는데 왜 그 다음 날인 10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냐 하고 궁금해서 법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이때 전화 엄청 안 받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냥 결정 다음 날부터 2주를 세는 게 법원의 국룰이래요. 왜 그런 국룰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저의 경우 집 만기가 5월 9일이었고요. 4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딱 한 달 전에 계약 만기 통보를 한 게 되잖아요. 근데 4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면 저는 결국 한 달 전에 통보를 못 한 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공시송달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결국 한 달 전에 통보를 못 한 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냐면요. 허그에 이행 청구 가능한 기간이 뒤로 밀려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로. 3개월 뒤에 이행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전에 통보를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 껴있는 사람은 은행 가서 대출 연장도 해야 되고 그만큼 이자도 더 나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집주인과 바뀐 집주인 간에 그 매매 계약서가 그 한 장만 딱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신 거예요. 기존 집주인분이. 그렇게 집주인의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출 연장을 못하고 대출금을 못 갚으면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가? 이러고 정말 많이 불안했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허그 측에서 제 바뀐 집주인의 신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그에서도 피해가 막심해서 전담팀이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주인의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할 때 자기네한테 연락을 주면 그 은행에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정말 이걸 듣고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집주인의 정보를 알면 앞으로의 과정이 막힘은 없을 거라 이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거는 전세 대출을 연장하고 집 만기가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행 청구를 신청하는 일, 그리고 돈 받으면 대출금 상환하고 집 빼면 끝. 이게 남은 거죠. 맞아. 그리고 만약에 대출 낀 전세 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라면 은행에 가셔서 임대인 변경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임대인 개인 정보가 필요하고요. 저는 은행에 가서 임대인 정보를 요구하실 때
허그에다 전화를 걸어서 은행원인 바꿔드리고 두 분이 이제 전화로 제 임대인의 정보를 주고받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임대인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 날이 왔습니다. 이 날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란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안 줬으니까 이 집에 빨간 줄을 그을게요, 이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진 집은 집주인이 팔지도 못하고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아주 그냥 빨간 줄을 돼지꼬리 땡땡을 긋는 거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홈페이지 양식이죠. 등기부 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딸 수 있고요. 등본 초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딸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 이건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습니다. 문자 내역, 그 다음에 내용 증명과 반송된 것 포함 사진, 공시송달이 완료된 법원 결정문, 이거는 딱 한 번만 출력할 수 있어요. 법원에 가셔서 출력을 받아도 되고 그냥 개인 프린터로 뽑아도 되는데 원본은 법원 마크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첨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는 이렇게 보기 편하라고 형광펜으로 표시까지 해놨어요.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모아졌죠, 자료가. 자료들을 첨부하다가 용량이 모자라다고 하면 한글 파일 불러오셔서 거기에 이미지를 불러오기를 해서 그 한글 파일을 첨부하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5월 10일 전사계약 만기 날이죠. 그때 신청서를 넣었고 6월 11일 도달을 했네요. 한 달이 좀 넘게 걸렸죠. 다행히도 보정 명령이 없이 한 방에 프리패스로 도달을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주택 임차권이라고 한 줄이 딱 박혀 있습니다. 이게 박혔으면 이제 허그에 보증 이행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저는 대출을 연장을 했습니다. 대출 2개월 연장은 뭐냐면 지금처럼 보증금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여태 해왔던 내용 증명, 공시송달, 임차권 등기 같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대출금을 상환하기까지의 기간을 2개월 유예시켜주는 거예요. 늘려주는 거죠. 그게 딱 맞아 떨어져요. 2달 안에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래서 딱 2개월만 연장이 되고요. 이거는 딱 한 번만 신청이 돼요. 그리고 연장이기는 해도 대출 심사 기간이 당연히 걸리고요. 꼭 대출을 실행했던 지점에 가지 않아도 다른 지점의 은행을 가도 신청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자를 선납을 하고 며칠 뒤에 기한 연장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허그에 드디어 갑니다. 이렇게 문자에 적힌 제출 서류들을 전부 들고 저는 여의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양천구에 살았기 때문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서울 서부지사로 갔어요.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사로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여의도 서부센터는 정경련 회관이라는 건물 44층이에요. 이때 정말 여름에 간다고 정말 힘들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로 오셨냐 하길래 이행 청구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제 가지고 온 서류 확인해 보시겠다 하셔서 다 드리고 이제 작성하라는 서류를 다 적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작성할 서류가. 근데 이제 이사 날짜도 정하라길래 저는 본가로 들어가는 거였어서 그냥 대충 아무 날짜나 불렀죠. 왜냐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 날짜까지 정하라길래 다 정했는데 이렇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걸 왜 일을 2번을 하게 만드는지 참 허탈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너무 많대요. 피해자가 너무 많아갖고 이걸 좀 역으로 악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받아보고 있대요. 이게 진짠지 가짠지 뭐 업계약서가 있는지 잘못된 계약이 있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 그래서 전세 대출금 입금 내역, 가격조사서, 은행 지점계좌 사본,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혹은 영수증 이렇게를 추가 서류로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어요. 진짜 다 와서 망할 뻔했습니다. 여기 이 전세 보증금 입금 내역이, 그러니까 전체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하고 내 자금이 들어간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계좌 이체면 이체 내역을 그냥 반납을 하면 되는데, 저는 계좌로 한 게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한 거였단 말이에요. 현금 계좌 이체 말고 그냥 현금 다발. 그래서 이렇게 현금으로 했을 때는 수기 작성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중개인이랑 제 첫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갖고 겨우겨우 영수증을 다시 구했어요. 다행이죠. 중개인분이 영수증을 다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갖고 그 사진을 제 허그 담당자분께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가격 조사서, 대출금 입금 내역 이것도 은행 가면 떼주고요. 보증금 입금 영수증, 이거는 첫 계약할 때 제가 보증금을 입금했다는 영수증, 그 실물을 등기로 붙였습니다. 우체국에. 그리고 아까 이거 은행 지점 계좌 사본은 은행 쪽에서 허그 담당자분이랑 전화하셔갖고 팩스로 주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고객한테 제공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은행 지점 계좌 사본은. 아무튼 그렇게 이걸 등기로 붙이고 접수됐다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붙였는데 진짜 허그 일처리가 좀 많이 답답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 담당자한테 언제 접수가 되냐 하고 되지도 않는 전화로, 전화 정말 안 받습니다. 정말 받지도 않는 전화를 걸고 몇십 번을 걸어갖고 이제 재촉을 했더니 지금 막 접수를 넣고 있다 하셔서 또 금방 접수됐다는 카톡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증금 지급 예정이라는 카톡이 하나 더 옵니다. 지금 캡처가 사라져갖고 사진은 없는데 보증금 지급 예정입니다. 이런 카톡이 날아와요. 심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심사가 완료되면 그런 문자가 날아옵니다. 자, 드디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사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사 당일이 됩니다. 이사 당일에는 명도 확인 담당자분이 오셔서 짐 빼는 거를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가스, 수도, 전기 이 세 요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서도 다 받아가시고요. 이삿짐 다 끌어낸 거 확인하고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위에서 확인이 되면 저한테 보증금을 입금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짐 빼는 거 확인하고 가신 뒤에 일정 시간 있다가 보증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정확히는 저한테 입금이 된 게 아니고 제가 대출받은 은행에다가 입금을 해줬고 은행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를 저한테 입금해 주겠다. 바로 이제 들어왔죠, 돈이. 드디어 대출금을 다 갚고 저의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길었죠. 내용 증명, 공시송달,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인 변경, 보증 이행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보증금을 지켜냈습니다.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어요. 제 집주인이었던 그 임대인은 세모녀 사기꾼이었는데요. 지금은 송치가 됐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일단 집주인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정말 무조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허그가 가입만 시키고 책임을 안 진다,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도 그렇지만 허그는 가입해 두는 게 저는 안심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전화도 정말 안 받고 저도 정말 많이 속이 터졌거든요. 이럴 거면 전화를 왜 두지? 전화를 이렇게 안 받는데 전화기가 왜 있을까? 이러면서 정말 많이 속을 끓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허그 때문에 제 보증금을 지켜낸 거니까 화딱지가 났어도 허그는 만약에 세입자라면 필요한 시스템 같아요. 자, 이렇게 저의 우당탕탕 전세 보증금을 지켜낸 썰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 개인 블로그에도 저장을 해놨지만 지금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세입자분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응원을 남깁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 댓글 다셔도 돼요.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글을 드릴게요. 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세입자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